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무료 문자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호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3153-2610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역시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벌써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 텐데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저기 삼성 테크인. 삼성테크윈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십니까? 4만 5,100원인가? 아, 54,100원에 예. 10%인데 한 달 좀 넘었거든요. 54,100원에 10%요? 네.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예. 삼성테크윈이 어제 5% 가까이,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7% 급등을 하는데요. 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예, 아니 그게 한 달 저기 다른 거에서 예. 수익을 많이 못 해가지고서 예. 그거 이제 조금 남은 걸로 그냥 단기로 다 들어갔는데 계속 빠지더니 어제 오늘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러네요. 예. 만회를 좀 오늘- 해보려고 샀는데 비중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우시겠어요? 예. 예, 삼성테크윈이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팔 시점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목표가. 목표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단기로 네네.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서울인데요. 서울이세요? 예. 눈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디 나가실 거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시고요. 네. 언제나 또 성공 투자하는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 될 테니까 늘 전화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테크윈 하창봉 팀장님께 드릴 텐데요. 단기로 어느 정도나 목표가를 설정해 볼까요? 일단 삼성그룹 관련 중에서 미운 어리 새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삼성테크인입니다. 예. 예전에는 어떤 황금알을 낳는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삼성그룹 내에서만 봤을 때는 제일모직이라든지 여타 종목이 밀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뭐 삼성테크인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은 한 8천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한 250억, 실제적으로 적자가 났죠.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부문이라든지 무슨 CCTV 카메라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적 부진이 여전히 삼성테크인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테크인의 사장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실적 부진 어떤 책임책을 물으면서 사장도 교체를 했고, 그런 상태에서 향후 성장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테크인이 2000년대 중반 어떤 상당히 강하게 갔던 흐름은 꺾이지 않았나, 일단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삼성테크인은 지금 반등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원래 기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기관들이 핸들링하는 종목이 있고 외국인이 핸들링하는 종목이 있는데, 어저께부터 조심스럽게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수급적으로 기관이 약간은 지금 대형주, 중대형주에 손을 대고 있다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를 전기전 접종을 잘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 약간은 우리가 2등 주시라 생각했던 종목들의 매기세가 몰린다는 것이 지금 시장 단기적인 트렌드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삼성테크인 실적도 안 좋고 앞으로 성장성은 좀 깜깜합니다만은 주가가 지금 4개월, 6개월 연속 대략 55,000원에 멈춘 상태에서 기관 수급으로 반등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자 생각을 해보겠고, 예. 일단 테크니컬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차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이게 19일 정도가 되겠네요. 이상한 차트가 하나 생겼죠.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약간 시장 번외 이야기인데, 보통 이런 차트를 우리는 주문 실수라고 그럽니다. 주문 실수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의도된 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는 이 주가는 갑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59,500원은 갑니다. 우리가 보통 실수라고 넘기시면 사실 그 안에는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59,500원까지는 열려있다 보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6만원의 저항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6만원이라는 기준가를 잡지 마시고 6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 1,000원 정도의 호가를 둔
가격이 좋습니다. 즉 59,000원대에서 한번 잘라주고 그리고 61,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는 단계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테크인 결론이 났습니다. 59,500원까지 홀딩이었으니까요. 잘 한번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을 볼 텐데요. 에이블 CNC부터 보겠습니다. 6231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3만 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심기현 전문가께 드릴게요. 예. 네, 우선은 뭐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부분 뭐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그러한 뭐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화장품 브랜드인 미샤를 들 수가 있는데, 사실 미샤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브랜드로서 상당히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입니다. 이러한 미샤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고가의 수입 화장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중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질적인 부분, 품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동반돼야지만이 수요층이 확대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에이블 CNC를 비롯한 이 중저가 화장품 업체들의 품질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단순히 브랜드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도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그 간격을 줄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중저가 화장품 시장이 2010년도 대비해서 30% 넘는 급등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이블 CNC도 그러한 흐름과 함께 주가 상승이 현재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지금 시점 한 3800원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과연 이러한 성장성이 더욱더 지속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저가 화장품 시장 앞으로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하고, 또한 중국이라든가 해외 시장 모멘텀, 한류 열풍과 함께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 만큼 국내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따라서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이후에 33,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한 10% 조금 이내의 그런 수익률을 보고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에 있어서는 28,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세 상승 그대로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에이블 CNC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요. 33,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어제 급등했고 오늘 벌써 또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서희건설인데요. 서희건설을 1,300원에 20% 사신 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고 계셨고요. 8840님의 종목입니다. 어떻게 이쯤에서 좀 잘라야 되는 겁니까? 승부 들어가야죠. 예. 왜 올라간지는 아시죠? 서희건설은 지금 문재인 테마주로 물렸습니다. 물렸다는 표현보다는 엮였다 그래야 되나요? 조금 좋게 말씀드리겠고, 사실 그 정치 테마주는 저희가 어떤 테크니컬 분석도 힘들고 어떤 시장 분위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펀더멘탈을 응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확실하게 조금 지나온 것 같습니다만 1월 중순 정도에 SBS 연예 프로에서 힐링 캠프죠. 박근혜 씨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재인 씨가 나왔었는데, 문 변호사 나오고 나서부터는 문재인 관련주의 어떤 주가 상승이 좋았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중순 이후에 안철수 원장이 대권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문재인 테마주가 시장이 지금 가장 큰 한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점유율 그 반응도도 봐도 이제 문재인 씨가 안철수 원장을 뛰어넘었죠. 그렇게 보시기 좋을 것 같고, 서희건설은 원래 본거지는 뭐 서울 경기권역이 있습니다만은 지방 쪽에서도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건축을 했죠. 이제 사실은 내용적인보다는 정치적인 테마가 많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른손 가는 거 봐도 거의 뭐 입이 쩍 벌어진 도 가는데, 이 종목은 제가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끼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2007년도 주식이 보면 한 1,000원 하다가 3,500원까지 갔었죠. 이때는 왜 간지 아시겠죠? 이때는 지금의 현 정부, 이명박 정부 관련해서 4대강 관련주로 특수건설과 같이 같은 종목이라 말씀드렸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세종시 관련해서 올라갔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림만 봤을 때는 문재인 테마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거는 테크니컬 분석으로 딱 보면 제가 보니까 2,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지 않나, 현재 수준에서 100%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감각이 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단 예전에 이 종목이 보여왔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한번 열어두겠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급등주 패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형성하고 나면 내일은 오늘보다는 시가와 종가의 갭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을 봤을 때 상당히 짧은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되게 되면 한 번에 조정봉이 나옵니다. 그 조정봉에서 어떤 폭이 상당히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희건설은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전체적인 고가와 저가의 폭이 작아지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는지를 봐야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딱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 종목은 여타 지금 잘 가고 있는 바른손이나 다른 대선 테마주보다는 주식가 총액은 작습니다만 주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은 거래량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올라는 가는데 여타보다는 쉽게 올라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장대의 조정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어요. 서희건설 지금 팔지는 말고 시장 흐름 보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봐드렸고요. 자, 이번도 역시 전화로 연결된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예.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젠백서. 젠백스요. 예,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48,000원. 48,000원이요. 비중은요? 50%. 50%요. 예, 예,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비중도 많으시고. 예, 예. 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겠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게 언제쯤 말이죠? 예. 조금 올라설는지 궁금해요.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고요. 예, 예. 예, 또 다른 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 그 회사가 예. 좀 튼튼한 회사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예. 앞으로 전망이 그 회사 전망이 좀 발전성이 있을 것 같은지 그것 좀 궁금하고 합니다. 단기가 아니라 그럼 어느 정도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종목입니까? 예, 예. 예, 봐드리겠습니다. 젠백스는 신기현 대표와 함께 풀어볼 테니까요. 들어보시고요.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생기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 대표님, 네. 젠백스의 성장성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네. 매수가 대비해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비중이 많으시니까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좀 전략 짜주십시오. 네, 우선은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의 실적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튼튼하지는 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원가율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그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젠백스 좀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상당히 2010년도부터의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사실 다시 한번 2011년도 하반기부터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다른 신성장 사업, 다른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뭐 테마로도 좀 엮이는 모습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선 박스권으로 기술적인 좀 그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차트 흐름 본다라고 한다면 좀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35,000원대에서 45,000원대의 큰 박스권을 현재 형성하고 있고 짧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36,000원과 그리고 4만 원의 형태 지금 현재 박스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신데 매수가 근처 한 4만 원과 4만 500원 부분 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 한 50%인데 30%는 줄여주시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우선은 4만 5천 원대까지 역시나 박스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최상단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20%만 갖고 이 종목은 4만 5천 원대까지의 목표 수익률만 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면서 전반적으로 매수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의 절반 정도 이상은 줄여주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으로만 좀 기술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해볼 필요는 없고요. 매수가 왔을 때 비중만 줄여서 45,000원까지 들고 가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전화를 한 통 또 받아볼 텐데요. 3153-2610번으로 오늘은 전화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테스인데요. 예. 매수가는 8,350원에 20%예요. 8,350원에 20%요? 예. 예, 얼마나 들고 계신 겁니까? 12월 2일 날 매수했는데요. 한 2개월 정도 됐네요. 예. 예, 어떤 점을 풀어드릴까요? 전망하고요. 예. 매도가.
전망과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 함께 말씀을 해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테스를 사셨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방송국에서 추천해길래 샀어요. 전문가 종목 추천에 테스가 나왔었군요. 네. 테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그냥 회사인가요? 대충 알고 있어요. 대충. 대충 알고 계세요? 예. 예, 이 종목은 하창봉 팀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네. 뭘 하는 기업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고, 주가가 지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정도나 성장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테스는 어떤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입니다. 예, 좋은 말을 기업인데, 더듬으시네요.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하고 태양전지 장비를 만든 회사인데 회사가 제가 왜 처음부터 좋은 기업이라 말씀드렸냐면 예. 국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테스의 어떤 임원진들 구성을 잘 보면 현재 주성일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또 거기에 이 테스라는 이 회사에 속해 있는 비등기 부사장들이 거의 다가 삼성전자 출신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있는 상태에서 다 연이 다 있는 회사고 뭐 주로 하는 일 자체가 어차피 반도체 장비, 태양전지 반도체이다 보니까 전반 큰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갔던 것이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견고하고 탄탄합니다. 근데 주가 움직이는 걸 제가 한 최근 4년 정도를 한번 훑어봤는데 약간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네. 상한가도 가끔 형성하고 한가는 안 갔습니다만 상한가도 형성하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도, 2010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 연말에 공격적으로 100%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무상증자. 그 무상증자 할 때 보면 보통 이익은 가지고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자금 일부를 가지고 증자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태는 약간은 8,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100% 증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가분들한테는 주식 수량 자체가 2배수로 늘어났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8,350원이라는 매수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권리락 다 반영된 가격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 전략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업황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건 이제 어떤 이벤트가 사실 작년 10월 말 이후에 무상증자 재료로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그 증자 이후에 권리락이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8,000원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징이 IT 장비주들이 조금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좀 감안했을 때는 길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고 회사가 어차피 작년 2년 전에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클 수 있는데 아주 단기적인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 탄력보다는 약간은 매물 공백이나 조금 더 긴 횡보, 즉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 가격이 와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제가 보니까 8,000원 이탈해서 7,500원 정도 간다 그래도 뭐 거기서 손절을 줄인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차라리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는 그때 추가 매수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다른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대창입니다. 금값 오르고 구리값 오르고 돈값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상승하는 종목인데요. 대창 매수하신 가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395원에 사셨고요. 20% 비중이 있으십니다. 이 종목은 일단 수익은 보고 계신 거고요. 신기현 대표 봐주십시오. 예. 네, 우선은 뭐 지금 수익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대창의 상승 흐름은 지속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하락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장에서는 지금 대창 같은 종목군들이 좀 엇갈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창과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는 풍산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급등 흐름, 어제 장과 마찬가지로 조금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대창은 그렇지 못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대창이 풍산 대비해서 주가 상승 탄력도가 낮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이 조금 좀 변동성 커지면서 급등과 급락이 좀 반복되면서 최근에 급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는 양상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창과 풍산 같은 종목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지만은
어쨌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리의 그 계속적인 가격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자. 따라서 지금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셔갖고 조금 높은 수익을 거둬서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60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구리 가격의 최근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 흐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1,8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이 1,4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 이것은 구리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에 있어서는 1,400원만 지켜주신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들고 있다가 수익을 더 많이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중공업 봐드릴게요. 대표적인 또 조선주 중에 한 종목인데요. 29,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중기 진단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잘 사셨어요?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은 조금 쉬고 있네요. 예. 근데 일단은 뭐 아주 조금 솔직히 투자라는 게 우리가 단기, 중기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어제는 기술적 반등이었고 추가 상승 힘은 조금 여타 산업재 섹터보다 조금 약할 거라 생각합니다. 산업재라는 건 실제적으로 이제 기초 인프라 산업이 되는 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물류 쪽에서는 조선이 될 것 같고 뭐 플랜트라든지 그리고 건설, 화학이 되는데 오늘 장만 놓고 봐도 화학이나 기계가 가장 잘 가죠. 그러니까 세 개만 놓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보다는 유럽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유럽 유출 자체가 일단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이고 지금 화학이라든지 건설 기계가 가는 거는 중국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석하시면서 조선주가 사실 화학주보다는 먼저 지금 기술적 반등에서 당겼죠. 그런데 역시나 지금 2월달 접어들어서도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유럽 이슈에 많은 포커스, 그러니까 유럽 점수에는 마이너스를 주고 있고 중국 기준 완화에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조선주는 약간은 상승은 하겠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순환 차원에서의 어떤 새로운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힘은 역시나 화학이라든지 건설기계 쪽에서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2월 달을 보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업종별 전략이라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은 올해 뭐 신규 수주에 대한 이야기, 해양 플랜트에 관한 이야기, 국내 조선 3사의 글로벌적인 점유율에 대한 이야기는 일정 부분은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지금부터는 약간은 이익 챙기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차익 실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삼성중공업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오늘 LG전자 봐달라는 분이 참 많으시네요. 먼저 3718님께서는 사신 가격대가 좋습니다. 76,5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LG전자 봐달라는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요. 이분은 82,500원에 20% 비교적 좀 높은 가격대에서 사셨거든요. 함께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예.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 이슈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나타나면서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과 마찬가지로 LG전자도 급등 흐름 보였는데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소폭 감소세 보였지만은 역시나 손실적인 측면 개선이 5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과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제는 어느 정도 재료적인 모멘텀이 소멸되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1분기,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LG전자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겠고 LG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아직까지는 뭐 삼성이라든가 그리고 아이폰에 대해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중저가 핸드폰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실적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고 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만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 탄력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소폭 하락 흐름 보이면서 82,1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기대감 높아준다라고 한다면 우선 1차적으로 9만 원대까지의 목표 주가는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분 다 우선 홀딩하셔갖고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많이 받으려야 하니까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하이스틸인데요. 하이스틸을 매수가가 48,500원이시고 15% 가지고 계십니다. 물타기를 많이 해서 지금 이 가격대가 됐다고 기다리면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좀 짧게 봐주십시오.
네, 짧게 말씀드리면 하이스타일은 한국과 러시아의 가스관 관련주죠. 가스관 관련주는 테마성으로 좀 묶여 있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작년 10월에 큰 랠리를 뿜었고 최근에 중간에 한번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김정은이 어떤 가스관을 한국과 러시아의 가스관을 북한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좀 올랐었는데 일단은 테마성이 좀 심하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겠고 실적 자체는 사실 그냥 회사입니다. 매출 한 연간 1200억, 영업이익은 50억 내외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성 성격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재반등 탄력은 어렵다. 그래서 반등 탄력이 어렵다는 건 실제적으로 약간 비중 조절이 필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주 길게 봤을 때는 또 중간중간에 그런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이라든지 비중을 하시더라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약간 그냥 간단하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좀 단순하게 짚으면서 지루함이 좀 필요한 종목이 됐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대로 내려앉으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오르고 전달보다는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1년 1월 3.4%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달 말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1년간 묶어놨던 생필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 소비자 물가는 이달부터 다시 오름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1월 무역 수지가 19억 5,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0년 2월부터 이어진 흑자 행진이 24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415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감소한 반면 수입은 434억 9천만 달러로 3.6%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입니다. 이는 지난해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연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1월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적자가 난 것으로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신용카드 업계에 제2의 카드 대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카드사의 총 자산은 79조 3천억 원으로 카드 사태 이듬해인 2003년 말에 79조 9천억 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카드 대출 가운데 보이스 피싱 문제가 심각한 카드로는 지난해 말 15조 8천억 원으로 2010년 말에 15조 5천억 원보다 늘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카드사들의 잇따른 분사를 계기로 업체 간 출혈 경쟁과 무분별한 대출 형태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한명숙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지니고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오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강 총장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창립 멤버로서 재벌개혁과 부패 청산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참여정부에서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공천의 기준과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